오늘 산청 어때? 정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2023 산청엑스포와 함께하는 한방 무료 진료 해민서. 다양한 힐링과 건강 체험으로 가족 사랑과 건강을 챙겨가세요. 제23회 산청 한방 약초축제. 소갈비 전문 참수성가 한우라이의 판문점. 언제 와도 즐거운 우리 집 회식 명소. 맛있고 착한 가격에 3인분 시키면 3인분을 더 주는 참수성가 한우라이의 판문점. 라이에에서 한우의 첫맛을 느껴보세요. 한우가 먹고 싶을 땐 참수성가 한우라이의 판문점. 나에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 소중한 순간을 나누고픈 사람들의 행복. 우리 가족의 건강, 마음이 풍요로운 부자가 되는 것.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의령 미츠루치 페스티벌에서 당신의 소원을 기원해보세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병으로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진주에서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산 IC에서 금산 교차로를 잇는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 구간 8km 중 5.6km가 이미 개통했고 2.5km를 남겨놓고 있는데 미개통 구간의 일부 설계가 바뀌면서 도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예방 특별교육이 진주에서 마련됐습니다. 교통사고 전문가라 불리는 한문철 변호사가 강의했는데 스쿨존 내의 사고 중 많은 비중이 불법 주정차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근무 형태인 워케이션. 남해군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내세워 워케이션 참여 기업들의 지역 유치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가 이달 27일부터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민간주도 두 번째 해를 맞이한 올해 축제의 주목할 부분에 대해 김용수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참진드기에게 물려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른바 SFTS라고 합니다. 치명률이 높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살인 진드기라고 불리는데요. 진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이 SFTS로 사망한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발열과 근육통 등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남성. 진주에 살던 이 남성은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5일 만에 숨졌습니다. 병명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이른바 SFTS로 진주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건 10년 만입니다. SFTS는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질병으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치명률이 높지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산 등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부터 가을까지 많이 발생하는데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과 발열이 주로 발생합니다. 감염 원인으로는 농업 활동이 절반 이상인데 숨진 남성 역시 증상 발현 사흘 전 농작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작업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합니다. 긴 소매와 긴 바지로 된 옷을 입고 작업 시에 장갑과 장화 등을 착용해야 하고 진드기가 옷에 달라붙었을 때 알아차릴 수 있도록 밝은색 옷 입는 것을 권합니다. 작업 및 활동 중에는 풀리에 바로 앉지 말고 돗자리를 활용하고 또 야외 활동 전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몸에 진드기가 붙었을 경우 손톱으로 진드기를 터뜨리거나 무리해서 떼어내려 하면 진드기의 혈액에 의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올해 경남에서 SFTS로 사망한 사람은 19일 기준 모두 4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 문산읍과 금산면을 잇는 1009호 지방도는 진주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인구 증가로 교통량이 크게 늘어난 곳입니다.
도로가 좁아 교통정체가 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특히 공군 교육사령부 입퇴소 때마다 차량 정체가 빚어져 불편이 컸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하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진주시 문산읍과 금산면에 있는 청구호 지방도. 이곳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남해고속도로 문산 IC에서부터 금산 교차로까지 4차선 확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 공사 구간 8km 중 5.6km는 개통됐고 남은 2.5km 구간에 대한 도로 확장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사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도로 부지에 하천 신설이 추진되면서 확장 도로가 당초 계획보다 마을과 가깝게 개설되도록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을 뿐더러 변경한 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도로가 주택가보다 2.5m 정도 높아져 생활권이 크게 침해될 것이라며 우려 중입니다. 때문에 도로가 마을과 이격되도록 하천 계획을 변경하거나 하천 위를 지나는 복개 도로로 재설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획 변경이나 재설계가 없다면 공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네 쪽으로 하지 말고 행길대로 하고 또 하천도 그쪽으로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 지금 현 설계에 보면은 이 지금 우리 주 진입로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 진입로 없는 진입로도 살기 좋게 내줘야 될 판국에.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경남도는 당장의 설계 변경은 어렵지만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수용을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제대로 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 중단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1009호 지방도 확장 공사. 미개통 구간 공사에 대한 주민들과 경남도 간 이견이 커지면서 당초 내년 말로 예정됐던 준공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CS 하주입니다. 19일 낮 12시 10분쯤 사천시 정동면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출동한 소방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해당 세대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천장과 벽면 등 내부가 일부 소실돼 소방서 추산 1,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쪽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천시 산안면 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5시 40분쯤 사천시 산안면에 위치한 시도 1호선에서 지름 2m, 깊이 2.5m가량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도로 갓길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천시는 노후된 하수관로 파열을 싱크홀 원인으로 파악하고 임시 복구를 마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속도 제한은 물론 차량의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스쿨존의 법규 위반은 어린이 교통사고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경남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한문철 변호사의 특강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진주시에 위치한 한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앞 스쿨존이지만 불법 주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열흘간 경남 경찰이 실시한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355건에 달합니다. 스쿨존 법규 위반은 어린이 교통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하지만 현실은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 등 어른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학생 대상의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해보자. 교육에 나선 강사는 교통사고 전문가라 불리는 한문철 변호사. 한 변호사는 본인이 제보받은 수만 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례를 소개하며 경각심을 심었습니다. 60이면 피할 수 있었겠느냐를 생각하면서 자, 저 사건 유죄 손 들어보세요. 한 변호사는 특히 스쿨존 불법 주정차를 위험 요인으로 꼬집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서로가 못 봐서 사고 나는데요. 내가 차를 불법 주차해서 내 차 때문에
내 아들, 딸이 사고 당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생생한 화면과 함께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학부모들에게서는 탄식이 튀어나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며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와닿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부분을 참 조심해야겠다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민식이법 놀이 이런 거 애들 그런 게 조금 더 아이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사례를 통한 강연으로 눈길을 끌었던 한문철 변호사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특강. 한 변호사는 운전하는 어른들이 안전운전과 함께 어린이들에게도 교통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뛰지 마세요. 특히 차와 차선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거 매우 위험합니다. 길을 건널 때 내 눈으로 좌우 확인해서 안전할 때 건너세요. 1. 일단 멈추고 2. 이쪽 저쪽 3초의 여유 4.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워케이션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을 뜻하는 워크와 휴식을 뜻하는 베케이션의 합성어인데 최근 남해군에 워케이션을 하러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과 휴식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허준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네모나고 아담한 크기의 건물.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냉장고와 각종 집기류 등 거주를 위한 물품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나무로 만든 개인 공간이 있어 야외에서 쉬는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남해에 있는 한 숙박시설입니다. 농촌에 머무르면서 동시에 업무도 볼 수 있는 이른바 워케이션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여느 시골 마을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농어촌 마을과 함께 융화되면서 농촌 활동과 공방 체험 등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업무를 보면서 동시에 여유를 즐기는 워케이션을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 디지털 환경만 갖춰져 있으면 공간적인 부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가 대표적입니다. 워케이션의 경우에는 좀 더 디지털 노마드들, 좀 더 노트북만 있으면 일하는 장소가 구애받지 않는 분들이 주로 오시고요. 뭐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나 디자이너, 뭐 에디터. 워케이션은 원래 동남아처럼 물가가 저렴한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코로나19 이후부터는 국내 시장도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경제진흥원과 연계해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워케이션 참여 업체를 모집했는데 21개 기업체에서 약 200명이 신청해 모두 매진됐습니다. 또 남해군에 사무실을 갖춘 한 금융서비스 제공업체는 매주 8명에서 10명의 직원이 워케이션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 안에 그 개발자들을 데리고 와서 워케이션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달 살이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이 정착하신 분들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이게 사업성이 남해군은 워케이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기반 시설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동면 앵강다숲에는 약 833제곱미터 넓이의 공용 사무 공간을 조성해 내년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서면 서상항에는 옛 여객선 터미널을 리모델링한 236제곱미터 넓이의 사무실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참여자들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파크 호텔이나 서상 지역 게스트하우스를 숙소로 이용할 예정. 업무와 휴가가 합쳐진 형태의 관광 콘텐츠가 생활인구 유입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이 18일 진주시 상인회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재단 이사장인 조규희 시장을 비롯해 임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올밤 야시장과 진주 진맥 등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한 보고와 내년도 사업 계획,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진주시 상권 활성화재단은 지난해 8월 설립됐으며 전통시장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입니다. 진주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를 한 외국인 근로자가 초기 진압했습니다.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쯤 이반성면 용암리의 한 시설 채소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것을 지나가던 외국인 근로자 무키아켐 라지 씨가 발견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무키아켐 라지 씨는 화재를 목격한 직후 인근 외국인 동료 10여 명을 불러 소화기와 주변 도락물을 이용해 불을 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비닐하우스는 작물과 일부 시설에 피해를 입었지만 인근 하우스로 번지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맘때 별천지 하동은 꽃천지 하동으로 변하곤 합니다. 북천면 직전마을 들판에 가득 수놓는 코스모스와 메밀꽃 때문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김용수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꽃 축제인 만큼 모르시는 분들 없을 텐데요. 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 어떤 축제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동 북천 코스모스 메밀꽃 축제는 올해 17회를 맞이하는 하동군의 대표적인 꽃 축제입니다. 2007년부터 논에다 갱간작물로 코스모스와 메밀을 심기 시작했고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에 의해 꽃이 예쁜 곳으로 입소문이 퍼지게 되고 우리 농민들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주시니 기쁜 마음에 아름다운 하동 북천을 알리고자 꽃 축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는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유명한 가을꽃 축제가 되었습니다. 네,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서 구슬땀을 흘리셨을 텐데요. 올해 꽃 작황은 좀 어떤가요? 예, 올해는 유례 없이 긴 장마 때문에 파종 시기가 많이 늦었고 파종 이후에도 자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코스모스가 잘 자라지 않아 애를 태우더니 최근 들어 날씨가 양호하여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메밀꽃과 백일홍은 피기 시작하였고 코스모스도 하나 둘 피고 있습니다. 축제 시기에 맞춰 만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이번 축제 기간이 추석 연휴와 맞물리면서 더 많은 방문객이 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 특히 야심차게 준비한 콘텐츠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예, 올해는 코스모스 메밀꽃 외에도 백일홍, 천일홍 등 이시꽃밭을 조성하였고 산책로 주변으로 에메랄드 그릴과 해바라기를 추가로 식재하여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질 수 있게 꾸며보았습니다. 예. 또한 희귀박 터널 구간에 로즈마리를 심어 오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난해 축제가 민간 주도로 바뀌고 올해 2회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농가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예,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꽃을 심고 가꾸어 우리 하동 북천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보여드릴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아니다 보니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 둘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우리 법인 구성원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예, 논에 꽃씨를 뿌리고 매일매일 사랑으로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행복해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성을 쏟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꽃을 보고 행복하다면 그것이 저희들의 행복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꽃길 따라 한길 따라 꽃천지 북천으로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석 연휴 기간 많은 분들이 북천을 찾아서요.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천해양경찰서가 남해에서 해양 방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경은 해양 오염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9일 남해 설리해수욕장에서 민관 합동 해양 방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3,000톤급 화물선과 120톤급 예인선이 충돌하면서 연료가 유출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으며 사천시와 하동군, 남해군 등 서부 경남 지자체를 비롯해 경남도와 한려해상 국립공원사무소 등 12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진주시가 지역 전통시장 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펼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는 20일부터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의 30%를 당일 영수증에 한해 최대 6만 원까지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품목은 시장 내 국내외 수산물 점포와 젓갈류를 비롯한 가공식품 취급 점포, 횟집 등 수산물 판매 음식점입니다.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점포가 온누리 상품권 지급 대상인지 확인한 후 영수증을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제시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정만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는데요. 벼농가에서는 세균 벼알 마름병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세균 벼알 마름병은 이삭 폐기 전후 고온다습한 환경이 계속되면 발생하기 쉬운데요. 적극적인 방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경남 서부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와 함께 더위는 누그러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진주 20도, 사천 19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24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번 비는 전국적으로 내리겠는데요. 오전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세종 21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서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열새물, 만조 시각은 밤 11시 43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48분 예상됩니다. 삼천포 역의 운항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 행패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비가 그친 뒤에는 아침 공기가 다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여름과 가을이 교차하는 시기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